2023년 12월 8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이 미쓰리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다 라고 하셨는데 어제 낸 거 화 아니고요. 사실 제가 정말 승질이 더럽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외갓집이 굉장히 세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우리 외할머니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명동과 을지로 그쪽에서 사업체를 몇 개 운영하셨던 분이세요. 우리 외삼촌의 증언에 따르면 정말 그때 그 일명 그 을지로 명동 그 깡패들이 우리 할머니한테 쪽도 못 썼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욕도 잘하셨고 세기도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지는 거를 용납을 못 하셨던 분이세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요. 어찌 보면은 할머니보다는 되게 또 온순해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무서웠어요. 이유는 할머니는 저한테 애정이 담긴 쌍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야 이년아 이건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한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기집애였어요. 엄마는 그냥 우리 할머니보다 굉장히 온순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전에 그 엄마랑 같이 엄마 손을 잡고 동대문을 걸어가는데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너무 강력해서 전 지금도 제가 아까 동대문이라고 했잖아요. 동대문 어디서 있었는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 컸어요. 에피소드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손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저랑 부딪혔어요. 근데 그 여자 가방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나이도 어리고 그때 한 5살, 6살 정도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여자가 자기 가방이 떨어지니까 저한테 뭐라고 심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갑자기 엄마가 그 여자를 딱 쳐다보더니 뭐야 이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 그 여자가 쪽도 못 쓰고 조용히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엄마가 많은 말도 하지 않고 어떠한 많은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 한 장면 때문에 와 우리 엄마 되게 무섭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제가 그리고 그렇게 센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으니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세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얼마나 제가 좀 지랄 맞겠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여자들이 되게 센데 센 할머니, 센 엄마조차도 저한테 깨갱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렇게 되게 순둥순둥 이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눈이 처지고 이랬지만 제가 성질이 완전 개 같습니다. 네. 근데 행운이랑 같이 살면서 제가 많이 을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행운이한테도 제가 을이었지만 저는 행운이를 어디든지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영화 혼자 봤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초반에는 행운이 영화관도 데리고 갔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행운이가 나이가 드니까 그냥 제가 영화를 포기했고 맥주를 마시러 가면 이제 야외에서 행운이 데리고 마시고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식사도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아무리 밖에 테라스에서 먹는다고 해도 사실 식당이고 그리고 옆 테이블의 손님이 강아지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장님도 좀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죄송한데 제가 강아지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얌전하긴 한데 그래도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1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운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제가 약간 그렇게 졸라 배려심 많아 보이는 체질로 바뀐 것처럼 보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 제 주변 그 후배들이 그러죠. 누나를 진짜 적으로 두면 인생이 졸라 불편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성격이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네. 여하튼, 오늘 돈다방 미쓰리 12월 7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떤 분께서 오늘 뭐 그렇게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수다를 잠깐 떨면, 이제 행운이 보냈는데 괜찮냐, 뭐 지금은 좋아졌냐라고 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저의 상태는, 물론 처음보다는, 예, 좀 괜찮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기치 않게 어느 순간 불쑥불쑥 이렇게 욱 하고 올라오는 그 어떤 그 뭔가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핑계대고 혼자서 맥주 마시고 혼자서 행운이를 그리워하면서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또 좀 좋아지고 이걸 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글쎄요. 저는 워낙 그 강아지를 많이 키워본 사람이고 뭐 유기견 보호소 봉사도 다니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행운이는 없지만 그 까미라는 제 조카죠. 예, 까미 시꺼먼 말티푸. 저 시꺼먼 녀석이 이제 가끔씩 저랑 같이 지내면서 자기 엄마 일하러 가면은 이제 제가 봐주고 그리고 자기 엄마랑 나랑 술 마실 때도 같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겨내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진짜 나 진짜 더 이상 개를 키우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완전 100%였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 어차피 행운이도 유기견이었었으니까 저는 정말 살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제 유기견 보호소 봉사 다녔다라는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유기견 그 입양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아직은 아니에요. 예, 아직은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께서 안 돼요. 미쓰리 지금 입양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아직은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녀석을 데리고 오면 행운이랑 비교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행운이 생각이 더 날 거예요. 근데 그냥 지금 제가 어떻게 행운이를 잃은 것에 대한 그 아픔을 이겨내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면서 드리는 얘기가 그냥 가끔씩 행운이 보고 싶으면 뭐 또 강아지가 키우고 싶으면 우리 까미 제 조카 쟤를 봐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시꺼먼 말티푸거든요. 그러니까 행운이는 하였으니까 또 유기견 보호소 그 유기견 사이트 가서 또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구나 이 몹쓸 사람들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제가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쩌겠어요. 제가 아무리 행운이를 그리워한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12월 7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수다가 좀 셌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 자, 이번 주 뉴욕 증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뭘 것이다? 바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금요일 날 즉 8일 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를 앞두고 상승했니 하락했니 뭐 그런 내용들. 자, 12월 6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했었고요. 12월 7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상승했어요? 11월 고용지표를 앞두고 상승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이날 나온 내용들을 보면 뭐 좋은 내용이 있어야지 뭘 상승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상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냥 반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목요일이었으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000명 증가해서 22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월가 예상치는 22만 2천 명이었는데 월가 예상치보다 2천 명 적었어.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에서 2천 명 따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언제든지 지네들이 꼴리면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챌린저 그레인 크리스마스 감원 보고서를 보면 11월 감원 계획이 45,510명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 그리고 작년 11월 수치 대비 41%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일단 감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지표가 부진해지고 있고, 그나마 아직까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2만 명밖에 안 된다. 이거 기준은 30만 건인데, 아직까지 미국 고용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엉망진창은 아니고, 미국 경제 침체 이런 얘기 나올 땐 아니지만, 여하튼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제가 아니에요. 이미 미쓰리는 몇 달 전부터 머릿속에 모는 종이 찍듯이 찍어놓은 그 경제지표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는요. 인플레이션이 꺾이네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지만 이미 주식시장은 그 이슈 다 재미없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죠. 인하하느냐 언제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이유는 뭐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쓰리가 몇 달 전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왜냐? 미쓰리는 미리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끔씩요. 설마 뉴욕 월가에서 한국말을 졸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다방 미쓰리를 듣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월가의 전문가들도 미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미쓰리가 몇 달 전에 이렇게 예상했었죠? 그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나온 뉴욕 증시 전문가의 발언을 보면 고용의 빠른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앞당기지만 동시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증시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미쓰리가 그동안 계속 했던 얘기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 준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시간이 남으니까 올해 연초에 뉴욕 증시는 예상을 깨고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이유는 투자자들이 2023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되었었어요. 그래서 미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2023년도는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그냥 올해는요. 어느 정도 선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말까지 쭉 금리 동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그나마 11월 달에 괜찮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연초에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 미쓰리 금리 인하하면은 주식시장이 좋은 거 아니야? 왜 자꾸 금리 인하가 안 좋다 그래?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드렸냐면 만약에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는 일이 생긴다면 금리를 인하하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악재가 터질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훈풍을 주기 전에 이미 주식시장이 박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자꾸 금리 인하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적정선에서 상승, 금리 인상을 멈추고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라는 것이 올해 시황이었어요. 그런데 미쓰리가
얼마 전부터 자꾸 여러분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금리 인하를 노래 부를 때도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네 마네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네 마네 11월 달에 동결을 하네 마네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저는 미리 앞서간 거죠. 2024년도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빨리 할 것 같습니다. 한 3월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은 너무 급하고 3월 달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연준에서 내년 연말 금리 인하 점도표, 그다음에 월가 전문가들은 내년 여름, 그러다가 그 여름이 지금 5월이 되고 5월이 이제 3월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미쓰리는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니 미쓰리 너 작년에는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니라며. 금리 인하 왜 또 이번에는 또 자꾸 금리 인하 3월 달에 할 거라 그래. 너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까 봐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얼마 전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네 동결하네 11월 달에 인상을 할 수 있네 마네 12월 달에 동결하네 마네 그랬을 때 미쓰리가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내놓았던 제 근거가 뭐였냐면 여러분 지금 투자자들은 금리를 동결한다 25bp 인상한다 요거에 초점이 꽂혀 있는데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에 중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라는 점. 이 5%의 기준금리는 20몇 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의 금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5%가 말이 기준금리지 이게 대출금리는 또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의 기준금리 5%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금리는 5%로 유지되지만 그 높은 금리를 견뎌내는 미국 국민들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을 따라서 같이 인상하고 있던 나라들이 그 높은 금리를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 이게 단순히 3%에서 5%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이미 제로 금리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5%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5% 기준금리인데 연준이 아이고 동결해요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12월인데 12, 1, 2, 3, 4, 5, 6 6개월 7개월 아니면 연준의 처음 생각대로 내년 12월이면 1년 동안 이 5%의 높은 기준금리를 미국 국민들이, 미국 상업부동산이, 미국 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여름도 너무 길어.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11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만 미쓰리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흥분하면 안 돼요. 금리 인하 한다고 흥분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날 뉴욕 증시 전문가가 얘기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가 증시의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뭐예요?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금리 인하 안 할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장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왜?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기 둔화,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가 걱정되기 시작한 거고 미쓰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금 갑자기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를 걱정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용지표가 꺾이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밤에 발표하는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지금 19만 명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달에는 15만 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본다면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으니까 고용이 일시적으로라도 좀 늘지 않았을까. 그래서 19만 명 정도 예상했을 때 19만 명 예상에 부합하면 아이고 뭐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 이런 개소리를 하겠지만 제가 19만 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절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죠?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또 내년 1월 달에 발표되는 12월 달 고용 지표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9만 명 예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19만 명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온다고 했을 때 흥분하지 말고 11월 달에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걸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19만 명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가 더 커질 수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경기가 이제 둔화해서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당장 다음 주 이제 FOMC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빨리 금리 인하를 연준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압박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압박을 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막 시장을 협박하는 거죠. 예. 미국은 경기 침체 진행 중이니까 빨리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라. 뭐 이런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든 그냥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오늘 결과 보고 제가 또 내일 방송에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11월 달 고용지표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남은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